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 2차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공재개발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이번 선거에 따라서 많이 급변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강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예정대로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2차 후보지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기 근절 방안까지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묻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1차 우리가 후보지가 나왔을 때 보면 역세권 위주로 편성이 된 것을 이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차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2차의 공통점은 일단 부지 면적 자체가 일단 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좀 어느 정도 대규모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고, 자, 노후도 그리고 접도율,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구역 지정 요건을 확인을 하고, 또 정비가 좀 시급한 구역을 중심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또 해제 지역이 다수로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보지들 중에서 진행 속도가 느린 곳도 있을 것이고, 빨리 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진행을 안 하거나, 그냥 민간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현장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혜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일단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죠.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 그리고 기부 체납을 완화. 이것은 뭐냐면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진행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기부 체납을 줄이게 되면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비 융자, 그리고 이주비 융자, 그래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또 사업성 보장,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상당수의 이 민간 재개발 정비 사업의 진행상을 보면은 추후에 이 분담금이 증가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관리처분 시에 이걸 확정 짓겠다, 변화가 없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성 극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려면은 아무래도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보전돼야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해서 사업성을 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신속한 인허가, 이게 가장 강점이죠. 아무래도 이 기본적인 정비 사업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이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뭐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상하는 그런 이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사업성이 분배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조합원 분양분 제외해서, 원래는 민간재개발의 경우엔 조합원 분양분 제외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무 임대주택을 빼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을 공공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라면 50%는 조합원 분양분이고, 25%는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고요. 25%는 이 공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공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25%만으로 사업성이 돼서 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5% 가지고 조합원들의 그 진행 사항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처가 과연 어딜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려면 면적 자체도 좀 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이 일반 분양분 양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세대수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에 용적률이 법정상한 120%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자, 20%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사업성이 또 보존이 되겠죠. 근데 이 120%와 상단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일반 분양분 25%가 조건이 결합되면서 사업성이 지켜질 수 있는 현장이, 이런 정부나 주최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조합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것도
사업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접수 지역들 중에서 사업성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공공재개발을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뭐를 봐야겠느냐? 이전 사태를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과 그리고 입지의 우수성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리고 노후도가 갖춰져야, 일단 저층 주거지로서의 그 밀도가 맞춰져야만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단독주택보다는 이 다가구 주택이 많이 포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할 때 사업성에 대해서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차의 후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군데인데요. 일단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하단에 이제 해제 지역들을 위주로 좀 저는 눈에 띄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받쳐주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해제 지역들이 또 다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전에도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들이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이 크게 증대되는 지역들이 딱 보면 보이시죠? 예, 예,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장들이 여기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지역들도 보이고요. 예, 이런 지역들은 좀 진행할 때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장위 구역 보십시오. 예, 토지 소유주가 670인데 예상 세대수 2300이죠. 예. 그리고 신길 1구역도 550인데 1500 열세대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좀 추진하면 방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토지 소유주 대비해서 100%나 100% 이상이 나와버리는 지역들은 좀 전망이 밝은 편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몇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아무튼 이 지역들 중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들 몇 군데만 살펴보자면, 일단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제 해제 지역 중심으로 또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장위 9구역, 예, 장위에는 8구역, 9구역이 이번에 또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11구역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11구역은 빠졌고, 이 8구역, 9구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구역하고 이제 15구역이나 이렇게 같이 접수를 했었는데, 밤동산도 그렇고요, 접수를 했는데 이제 1구역만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신길 같은 경우나 장위는 이제 뉴타운의 이제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의 진입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그래서 동의율 자체가 높고 노후도도 충족한다, 이미 해제가 된 상태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체되면서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노후도를 망칠 이력이 짧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진입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들 지역이 뉴타운빨, 그러니까 옆에 신축 아파트들, 서울의 최신축 아파트들이 부근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위치 방향성을 잘 잡고 진입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큰 수익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사례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하단부분 이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분양분이 이 조합원 수에 비해서 크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거의 넘버원 1순위 지역으로 투자자가 많이 진입이 돼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껴서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장위 8구역은 마찬가지, 장위 9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뉴타운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광운대 역세권 호재와 여기 광운대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도 아직까지는 9억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아직 남아있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들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가격 확장성을 지닌 지역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거벨트 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에 사례지 16군데를 보시게 되면은 생뚱맞게 좀 주거벨트 라인과는 연관성이 크게 적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보다는 주거벨트 라인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에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투자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은 공공재개발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 상황은 이 시장 선거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오세훈 후보와 박영순 후보 양자 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개발이 터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박영순 후보가 된다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진행 속도나 그리고 사람들 수요들의 관심이나 또 지원, 이제 시범 모델로 도심 내 정비 사업이 공공으로 진행되는 시범 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서 사업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자리들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시범 단지로 속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누가 되던 간에 지금과 같이 규제가 많은 시기에는 장기 투자를 보고 이 트랙을 넓히는 것이 이 투자자의 유리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이 됐든 민간 정비 사업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정비 사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특히 공공재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비교적 적은 금액대로 진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서울은 보편적으로 뭐 5억, 10억 뭐 이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재개발이나 이 민간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절차,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순항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공재개발이 터질 수 있고 날아갈 수가 있고요.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 민간 전환지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 사업성이 이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자의 그 적극도, 그러니까 공모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의기투합이 돼서 어느 지역들보다도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전환지로 바뀌면서 빠르게 순풍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측면도 굉장히 유리하다, 좋다, 지금 상황에 투자하기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이번에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후보지는 3월 30일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한다라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발표일 당시에 그 저녁에 전화해서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사업지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빠른 속도는 해제 지역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제 지역들이 아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크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해제 지역이 이 노후도도 충만하면서 또 이 공모에 사업의 진행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주민 동의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제라는 키워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기존에 이제 선정된 후보지들 중에서는 진행을 포기하거나 이 사업성 때문에 아까 말한 진행 포기나 조합 측과 또 공공 측의 이 같은 사업 그 시나리오를 돌릴 때 이 사업성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서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뭐 시장 선거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전환지도 생길 것이고요. 또 사업지가 생각보다 부족해질 경우에는 추가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이런 공공 재개발이나 민간 정비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공공 재개발도 그렇고 민간 정비 사업 중에서도 초기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투자를 요합니다. 사업성이 좀 나올 수 있는 현장이나 입지 중심을 보되 주거벨트 라인에 속하는지, 아까 말했던 뉴타운의 인접지의 해제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신중한 투자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타이밍에는 이 종부세나 이 공시가에 따른 세금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장기로 끌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입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맞추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 개발지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관련해서는 또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테니까 또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이 전용 강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 또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